안녕하세요, 명쾌한 채원장입니다. 명쾌한 패밀리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들을 수시로 체크해서 유튜브에 공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제가 꼭 대답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 화두를 꺼내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Q&A 영상을 찍었던 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명쾌한 알러지 치료의 핵심 개념이고 명쾌한 한의원의 아이덴티티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치료하는 걸 보며 당연히 궁금하셨을 겁니다. 초나를 하고 침을 맞는데 도대체 손에 유리병은 왜 쥐고 있으라고 하는 걸까요? 자, 얼마 전에 유리병의 비밀 2탄에서 여러분이 손에 쥐고 검사하는 유리병 샘플의 정체에 대해서 아주 긴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유리병에는 동종요법 약물이 들어있다라고요. 그 약을 어떻게 쓰냐 하니 입에 떨어뜨려서 몇 방울씩 먹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명쾌한 채원장의 알러지 치료 방식은 전통적인 동종요법도 아닌 거네요. 먹는 게 아니고 손에 쥐고 있으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동종요법 약물이 무슨 약효가 있는 것인가, 그 고민을 해도 부족할 판국에 유리병에 담아서 손에 쥐고 있는 게 도대체 왜 치료가 되는 것인가, 이 고민까지 덧붙여야 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당연히 궁금하셨을 겁니다. 명쾌한 채원장을 알게 된 후로 가치관에 혼란을 많이 느끼셨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만든 값으로 이렇게 매번 어렵고 난해한 영상을 찍던 중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최대한 열심히 잘 답변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동종요법, 호미오패시의 효과를 알아보는 실험 한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바로 항원을 아보가드로수 이상으로 희석해서 물리적으로는 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맹물을 만들었는데, 이 맹물에 항체를 접촉했는데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더라는 실험 결과입니다. 프랑스 파리 대학의 빵프니시트 박사의 1988년 연구인데요. 이것은 물질이 없는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기존 과학계의 통념을 뛰어넘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저 항원항체 반응에만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말은 아니겠죠. 인체의 각종 생화학적 반응이 그저 물질 영역에 한정된 반응이 아니라 물질의 밑바닥에 정보의 차원, 한의학적으로 말하면 기여의 차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실험 결과였어요. 오늘의 주제에 좀 더 가까운 다른 연구를 소개해 봅니다. 바로 1986년도에 발표된 영국 의사 초이의 알레르기 유발 실험입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유리병에 밀봉한 상태에서 알레르기 환자의 곁에 놓아둔 결과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알러겐 물질이 인체 내로 들어오거나 피부에 접촉한 것이 아닌데도 알러지 반응이 일어난다는군요. 이 논문에서 초이 박사는 물질 때문이 아니라 물질이 방사하는 전자기파에 의해서 알러지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논문 내용은 우리 명쾌한 패밀리들에게는 아주 친숙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칼슘 영양소에 알러지가 있다면 칼슘 바이아를 손에 쥐기만 해도 뇌신경계가 알러겐을 감지하고 양성 반응이 나오잖아요. 보통은 15cm, 멀게는 4에서 5m가량 알러겐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근육 반응 검사가 나오는 걸 여러분이 스스로 느껴보셨으니까요. 자, 명쾌한 채원장의 알러지 검사와 치료법은 이 두 논문을 바닥에 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차원으로 한 단계 변형시킨 기술입니다. 동종요법 기술을 응용하되 동종요법 약물을 직접 먹는 방식으로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빵프니시트 박사팀의 연구 컨셉과의 차이점입니다. 알러지 유발 물질을 직접 몸 안에 주입하는 식이 아니라 접촉하는 방식으로 알러지 반응을 유도하고 치료하되 물질 자체를 샘플로 사용하기보다 동종요법 약물을 이용합니다. 그것이 초이 박사의 알러겐 샘플과는 다른 점입니다. 먹는 방식의 동종요법도 현대의학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파격적인데 명쾌한 채원장은 거기서도 한 발 더 나아간 거죠. 저는 딱 한 발만 더 나갔다고 생각하는데 이쪽 영역에서 한 발짝, 저쪽 영역에서 한 발짝이 조금씩 누적이 되니까 아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세상에서 기괴한 치료를 하고 있는 기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해봤자 명쾌한 채원장보다는 AK나 동종요법이 훨씬 유명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유명세에 얹혀서 남들 하는 방식대로 따라서 치료하면 피곤할 일도 없겠는데요. 명쾌한 채원장이 먹는 방식의 치료법을 고수하지 않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자, 제가 원하는 것은 몸의 반응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약을 먹는 것은 외부에서 도움을 주는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나는 시스템을 바꾸고 싶은 건데 뭐를 일단 먹으면 인체는 시스템을 바꾸기는커녕 기본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먹어야지 생각을 하는 즉시 뇌는 소화기를 자극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입에 먹는 행동을 하면 소화액이 분비되고 위장관의 운동이 강해지고 소화 흡수 저장 배설 시스템이 자동으로 대응합니다. 인체가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좋은 것을 먹어서 잘 흡수하자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바로 여러분의 뇌가 외부의 특정 음식의 자극에 감정에 정상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반응하게 세팅된 시스템의 오류를 고치고 싶은 거예요. 컴퓨터로 치자면 단순히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하드웨어의 일부 부품을 업그레이드하는 수준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컴퓨터의 운영체제 가장 깊은 곳의 커널의 핵심적인 정보를 소스 코드 수준에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것에 정보 차원의 접촉이 필요하다, 그 말을 하는 중입니다. 자, 제가 뇌 반응의 소스 코드를 바꾸고 싶다, 소스 코드를 바꿔서 인체가 외부 자극에 대응하는 시스템 자체를 손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서 약이든 한약이든 동정요법, 약물이든 영양제든 먹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정보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치료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어볼게요. 아이가 공부를 못합니다. 엄마가 그 꼴을 못 봐주겠죠. 일반적인 엄마는 그냥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도움을 주려고 할 겁니다. 좋은 학원을 찾고 인강을 듣게 하고 과외를 붙여줍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한약을 지어줄까, 총명단이라는 게 있던데, 요즘에 ADHD 약 먹으면 집중이 잘 된다고 강남에서 그 약이 유행을 하던데,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성적을 올리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이것은 약을 비유한 거죠. 신체 기능이 저하된 것을 약이라는 외부의 도움으로 호전시키는 것은 초반에 쓸 수 있는 효과 좋은 방식입니다. 그런데 명치환 체원장에 오시는 분들은 2단계 분들이 아니시죠. 각종 약을 드셔보셨고 이런저런 많은 치료를 받아보셨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거나 약효가 없거나 치료법이 없는 질환에 시달리는 분들에게는 접근법이 아예 달라야 합니다. 저는 인간의 본연의 치료 능력은 스스로에게 내재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소화 기능을 일부러 공부를 해도 이해를 할까 말까 한데, 우리 몸은 신기하게도 입에 넣은 것을 씹어서 삼키면 알아서 소화시키고 에너지로 쓰고 찌꺼기나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배우지 않아도 몸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단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 분들, 그 회복 시스템이 망가진 분들에게는 자극이 필요합니다. 명치환 체원장은 어떻게 DNA에 내재되어 있는 본연의 프로그램이 스스로 잘 작동하도록 자극할 수 있을까요? 바이알 내에는 원래 그 모습의 정보를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약을 먹는 방식이 아니라 정보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인체의 대사 밸런스를 자극합니다. 명치환 알러지 치료를 통해서 인간의 뇌신경계와 면역계가 현재 사태를 파악하고 되돌릴 수 있도록 정상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면역계를 비롯한 인체의 모든 세포에 원래의 세팅 값으로 돌아가라는 알람 경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화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닥터 스트레인지 2, 이 영화는 멀티버스 세계관, 다중우주론을 배경으로 합니다. 시간과 공간이 갈래가 나뉘어서 무한대의 우주가 있다는 설정이죠. 쉽게 말해서 무한대의 지구가 있고 그 각각의 지구에 명치환 체원장이 살고 있는 겁니다. 무한대의 명치환 체원장이 동시에 존재하는 셈이네요. 이 영화에서 악당 타노스를 함께 무찔렀던 히로인 완다가 악당으로 변질됐습니다. 아무 대화가 안 됩니다. 닥터 스트레인지가 나서서 싸워도 완다의 폭주를 억제할 수가 없네요. 완다를 멈추게 하려다가 지구 몇 개가 멸망할 판입니다. 온 세계의 히어로들이 나서도 완다 한 명과 싸워서 이기지를 못합니다. 아무 방법도 먹히질 않고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의외의 반전이 있습니다. 완다와 싸워서는 이기질 못하는데 싸우질 않으니 완다가 제정신으로 돌아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 하니 멀티버스의 다른 지구에서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완다와 만난 것이었어요. 내가 맞기는 맞는데 다른 지구에서 살고 있는 나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더라는 말이죠. 분노에 빠져 모든 걸 파괴하는 내 모습이 정상이 아니구나 하며 본인의 상태를 각성하게 되니 스스로 폭주를 멈추게 됐어요. 정상이 아닌 완다가 정상인 완다를 만난 것이 비정상적인 상태를 멈추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뜬금없이 영화 이야기를 왜 하나 싶지만 저는 명치환 알러지 치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상인이 아닌 완다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의 아픈 몸을 비유한 거죠. 면역계가 폭주하고 이상 작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약을 써도 수술을 해도 효과가 없었다고 칩시다. 명치환 체원장은 여러분의 몸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정상적인 정보, 본연의 에너지를 여러분의 몸에 접촉시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뇌신경계는 알아차리게 됩니다. 정상적인 건강에서 벗어났구나. 그리고 인체는 본연의 건강 상태로 돌아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명치환 알러지 치료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나는 지금 아픈데 아프지 않은 건강한 나를 어떻게 만나나요? 영화처럼 다른 지구를 찾아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건강한 나를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럴 때 명치환 체원장은 유리병을 꺼냅니다. 유리병 안에는 정상적인 인체 정보를 넣어놨습니다. 어떤 질환에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 유리병을 접촉시킬지는 제가 결정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 어떤 환자분이 오시든 명치환 알러지 치료를 통해서 여러분의 뇌신경계는 자극을 받을 것이고 DNA에 각인되어 있는 정상적인 상태로 회귀하려는 노력을 스스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러지를 치료하면 몸이 알아서 좋아진다고 했었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한테는 알러지를 치료하면 장내세균의 불균형은 알아서 맞춰집니다 하고 간경화 환자분께는 알러지를 치료하면 간 기능이 알아서 좋아집니다 하고 우울증 환자분께는 알러지를 치료하다 보면 우울감, 불안감은 호전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 보면 이거 완전히 대동강 물장수, 봉이김순달이 아닌가. 손에 쥐고 추나 침치료를 받으면 이 병도 저 병도 다 낫습니다. 아주 사기꾼도 이런 사기꾼이 있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원래 약을 먹어서 낫는 게 아니라 몸이 알아서 잘 회복하는 게 정상적인 회복 과정입니다.
저는 그것을 방향을 잡아 자극만 할 뿐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짚어봅니다. 같은 질환과 정세를 가진 환자분인데 치료 속도와 방향은 사람마다 편차가 날 수 있습니다. 반에서 꼴찌 하는 친구 2명을 데려왔어요. 공부해라 잔소리 하는 걸로 안 되겠네 싶어서 그 학교 전교 1등으로 졸업하고서 엄청 성공한 선배님을 만나게 해줬습니다. 한 명은 딱 30분 만나고 집에 가서 하루 생각해 보더니 정신 차리겠습니다, 제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명은 30분 만나는 거 한 번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 번 만나서 만날 때마다 마음에 얹힌 거, 스트레스 받은 거, 실천이 안 되는 거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챙겨줘야 하고, 그 선배 말고 다른 선배들 각 분야별로 많이 만나게 해줘야지 그제서야 변합니다. 뭘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바이아를 왜 손에 잡냐? 오늘 영상 제목은 이렇게 밍밍합니다. 그렇지만 뇌의 정보 오류를 스스로 자각하게 만들고 그 정보를 정상적인 방향으로 수정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병원의 치료 방식과는 전혀 궤를 달리한다. 이것을 제목으로 녹여내야 하는데 뭐라고 제목을 뽑아야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 클릭을 하시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정말 여러분들이 깨달으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명쾌한 체원장을 알기 전과 후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거나 라이브 톡톡으로 문의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바로 1986년도에 발표된 영국 의사 초이의 알레르기 유발 실험입니다. 한국 한의사 닥터 초이가 왜 아니고 영국 의사 초이냐? 이거 나중에 우리도 발표를 하면은 한국 의사 닥터 초이도 하나 넣어줘요.